한때 세계 2위였던 회사가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격차는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죠. 업계에선 회복 불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22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며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라 반도체 권력 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한 회사의 동무대입니다. TSMC가 시장의 68%에서 71%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7%러에서 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두 회사의 격차는 30%포인트 정도였는데 불과 6년 만에 격차가 2배로 벌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파운드리 2.0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삼성의 점유율은 4% 수준이고 순위는 6위까지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SE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업체들에게도 뒤처졌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답은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이란 웨이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나오는 비율을 말하는데 100개를 만들어서 70개가 제대로 작동하면 수율 70%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율이 낮으면 같은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칩 개수가 줄어들고 원가가 폭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객이 떠나게 되는 거죠. TSMC는 최신 공정에서도 60%에서 80% 수준의 수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한동안 30%에서 40%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차이가 만든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처럼 세계 최상위 반도체계 회사들이 모두 TSMC로 향했거든요. 고객이 빠져나가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때는 분기 적자 3조 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 TSMC와의 격차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시점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사업 축소나 투자 감축, 전략 수정 같은 선택을 했을 텐데 삼성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삼성은 이 위기 국면에서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공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고 인력을 재배치했으며 장기 로드맵을 다시 정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반격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의 독점 생산권을 따낸 겁니다. 계약 규모는 약 165억 달러, 원화로 22조 원이 넘는 수준이고 계약 기간은 8년입니다. 생산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테슬라 AIO 칩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더 진보된 AI 칩을 삼성이 가져간 거죠. TSMC의 핵심 고객을 삼성이 빼앗은 사례라는 겁니다. 이 AI 칩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FSD,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AI 제국의 심장을 삼성이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주가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한 명이거든요. 그가 삼성의 첨단 공정을 선택했다는 건 삼성 기술이 이제 써볼 만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신호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 아키텍처를 보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고요? 전 세계에서 GPU 아키텍처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는 손에 꼽거든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애플 정도인데 여기에 삼성이 합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목표 시점은 2027년입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한 반도체였습니다. 게임 그래픽이나 영상 처리 정도였죠.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GPU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GPU의 핵심 특성은 병렬 연산인데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 모든 건 CPU보다 GPU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GPU는 삼성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ARM이나 AMD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한 구조였죠. 설계도를 빌려 쓴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엑시노스 2600은 AMD 아키텍처 기반 GPU를 삼성이 자체 설계한 형태인데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진짜 목표는 2027년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2800인데 여기에는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삼성 기술로 만든 GPU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ARM이나 AMD에 지불하던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최적화의 자유가 생깁니다. 남의 기술은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자체 기술은 목적에 맞게 끝없이 튜닝할 수 있죠. 차별화도 가능해집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성능과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걸 위해 지난 2년에서 3년간 GPU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선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GPU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CPU보다 설계 난이도가 훨씬 높고 성능과 전력, 파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종합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GPU 업계에는 사람이 곧 기술이라는 말이 있죠. 삼성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GPU 인재 영입에 거의 전쟁 수준으로
도전으로 나섰습니다. 기본 연봉 수억 원은 기본이고 시니어급은 인센티브 포함해서 수억에서 10억 원대까지 제시하면서 경쟁사에서 에이스급만 골라서 스카우트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존 레이필드 전 AMD 부사장 출신인데 GPU 업계에서는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삼성이 이 정도 대우를 하면서까지 GPU 독자 개발에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면 삼성은 다시는 추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시선을 다시 AI로 돌려봅시다. AI는 지금까지 서버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GPU, 팜 같은 거요. 그런데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방향으로요. 온디바이스 AI란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사진 편집을 바로 실행하고 음성 인식을 즉시 처리하며 번역을 네트워크 없이 수행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고 개인정보 이슈가 줄어들며 비용 구조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기기 안에 강력한 GPU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GPU는 서버형 GPU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집니다. 크기는 작아야 하고 전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발열은 즉각적으로 체감되고 배터리는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GPU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는데 삼성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스마트폰을 넘어갑니다. 삼성의 독자 GPU 전략은 단말기 성능 개선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진짜 목표는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지만 ASIC는 다릅니다. 설계부터 아키처 구성, 최적화 생산까지 전부 한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죠. 이 시장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를 위해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독자 GPU를 확보하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칩, 자율주행용 AI 칩, 로봇이나 스마트 글래스용 칩까지 이건 단순 파운드리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영역이거든요. 이제 다시 제조 기술로 돌아옵니다. 삼성의 세 번째 반격은 이 나노 공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노는 현재 인류가 도달한 제조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삼성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GAA 구조입니다. 기존 핀백 구조보다 전류 제어가 정밀하고 전력 효율이 높으며 누설 전류가 줄어들죠. 삼성은 3나노부터 GAA를 도입했습니다. TSMC보다 빠른 선택이었죠. 당시에는 너무 빠르다, 리스크가 크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덕분에 삼성은 GAA에 대한 선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초기 시행착오는 끝났고 이제 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TSMC는 강합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최근 TSMC는 첨단 공정 웨이퍼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삼성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TSMC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 미국 내 생산 가능, 장기 물량 유연성까지 제시하면서요. 고객 입장에서는 완벽한 1등보다 쓸만한 2등이 리스크 분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지금 이 계산은 더 현실적이죠. 물론 삼성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완제품 사업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 말은 애플이나 퀄컴 입장에서 경쟁사에게 핵심 칩을 맡기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면 TSMC는 오직 파운드리만 합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죠. 이게 TSMC가 신뢰를 쌓아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대만 리스크, 공급망 다변화 요구 때문에 이제 고객들은 완벽한 중립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전쟁은 더 이상 삼성 대 TSMC 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텔은 18일 공정으로 재도전하고 있고 일본, 라피더스는 국가 총력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도 반도체 자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TSMC도 예전만큼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은 삼성에게 시간을 줍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폭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분기 3조 원 수준까지 거론되던 적자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자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됩니다. 메모리 사업에서도 삼성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HB3 공급과 HBM4 준비, 높은 영업이익률 덕분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 여력이 생기고 있죠. 이제 모든 퍼즐이 한 시점으로 모입니다. 2027년 독자 GPU 완성, D 나노 수율 안정화, 테슬라 AI 칩 양산, ASIC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이때 삼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TSMC를 바로 넘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은 다시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싸움입니다. 삼성은 한때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GPU를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 두 나노에 올인하겠다는 선택, 미국 생산에 베팅하겠다는 선택까지요. 이 모든 건 실패하면 치명적이고 성공하면 판을 바꿉니다. 2027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무모했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TSMC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은 정말로 반도체 왕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